사람도 마찬가지지만 사물에게도 자신에게 꼭 맞는 자리가 있죠. 특히 먼지 내려앉은 낡고 오래된 책들은 아무렇게나 있어도 어색하지 않고 이 골목과 제법 잘 어울리는데요. 누군가의 손때가 묻은 흔적들에서 아련한 기억을 더듬게 됩니다. 이 봄날 고서적의 향기가 물씬 나는 보수동 책방 골목을 거닐어 봅니다. 많은 이들이 오가는 시내 한복판엔 여지없이 대형 서점들이 들어서 있습니다. 읽고 싶은 책을 사기 위해 혹은 누군가를 기다리는 틈을 타 책을 펼쳐보는 이 순간 모두들 달콤한 휴식을 즐기는데요. 자고 일어나면 신간들이 쏟아지는 세상이지만 아직도 오래된 헌책을 찾는 이들도 있습니다. 남포동 중심가에서 10여 분을 걷다 보면 발길 닿게 되는 곳이 있죠. 멀찍이서도 고서의 향기가 코끝을 간지리는 것만 같은데요. 여기부터 보수동 책방 골목이 시작됩니다. 오전 9시 굳게 닫혔던 문이 열리면서 드디어 골목 안 정적이 깨지는데요. 하나둘 가게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수십여 개의 서점이 반세기가 넘는 세월 동안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는데요. 이처럼 매일 아침 책을 꺼내 보기 좋게 진열하는 건 예나 지금이나 한결같은 풍경입니다. 시간이 지나자 거리에 활력이 감도는데요.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평일에도 많은 사람들이 책방 골목을 찾았습니다. 친구 혹은 가족과 함께 책을 고르는 모습이 인상적인데요. 첫째 딸이 이제 3살이 되니까 이제 조금씩 동료 같은 거, 동료란다 이런 거 좀 보여주고 그러려고 책을 샀어. 애기 책 같은 경우는 거의 여기서 다 사는 것 같기는 해요. 종류도 많고 그리고 막 봐도 아무도 뭐라고 안 하고 그런 약간 편안함 같은 게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사회가 점차 디지털화되면서 갈수록 책을 멀리하는 이들이 늘고 있는 요즘. 그래도 이런 책방 골목이 있어 한 번이라도 책을 펼쳐보게 된다는데요. 문득 길을 걷다가도 이곳에 들어서면 책 한 권 사봐야지 하는 생각이 절로 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서적 앞에선 잠시 가던 길을 멈추고 상념에 젖은 이들도 꽤 자주 볼 수 있는데요. 이게 바로 책이 주는 위대함 때문이 아닐까요? 봐봐. 1,600원에 얼마인데? 7,600원. 자도 쓰려고. 저거 엄청 가격이 많이 나올 팔고 근처에 살다 보니까 여기 책이 많이 싸게 팔고 좋아서 책의 종류가 되게 많아요. 여기 구석구석 다 보면 시중에 파는 건 원래 기본 다 있고 원하는 책도 다 있고 대학교 서적도 다 있고 하여튼 진짜 다 있어요. 그래서 책을 거의 각 서적마다 평점을 다 해놨어요. 안 사도 그냥 편안하게 앉아서 책을 계속 볼 수 있으니까 정말 시간 잘 보내기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커피숍에 안 가도 나는 애기랑 같이 여기 서가지고 계속 책 보고 저기 안에 공간이 있거든요. 거기 가지고 제가 책을 좋아하니까 거기 앉아서 한 권 내도록 보고 저기 딴 거 있네 꺼내고 되고 돈 안 내고 책 계속 보고 있죠. 그리고 이제 진짜 마음에 들면 읽어보고 마음에 들면 현찰을 주고 싸게 사죠.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올해로 64년의 역사를 지닌 보수동 책방 골목.
현재 남아있는 서점 수는 모두 40여 곳. 책방이 좁은 골목 좌우로 들어앉아 둥지를 튼 이곳은 전국 최고이자 최대의 헌책방 골목인데요. 전국 유일의 헌책방 골목으로 근대문화유산 현장이기도 합니다. 이곳에서 30년째 책방을 운영하고 있는 김순년 씨. 지난날 이 골목이 번성하던 때가 엊그제 같기만 하시다는데요. 옛날에는 굉장했죠. 뭐 제일 이제 그 빅 시즌이 IMF 끝나고 그때 한 몇 년은 굉장히 헌책이 생활들이 어려우시니까 헌책을 많이 이제 구입하셨는데 요새는 좀 생활이 나아져서 그런지 이 헌책을 좀 잘 안 사더라고요, 사람들이. 옛날에는 애들 오면 헌책 지난 거 문제지를 많이 푸는 쪽으로 해갖고 막 이것저것 자기들이 고르면 막 이래 막 한 박스씩 막 문제지를 가져가서 남 보던 것도 풀고 막 그랬는데 지금은 학교 지정하는 거, EBS 교재 이런 종류를 하다 보니까 보수성이 올 이유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헌책방이 동네마다 하나둘씩 있던 시절이 있었죠. 곰팡이 냄새 폴폴 풍기는 책이 산더미처럼 쌓여있던 그곳은 진정 보물창고였습니다. 주머니가 가벼운 학생들이 제목을 말하면 산더미 속에서 주인 아저씨는 귀신같이 책을 찾아주었고 때로는 집에 책을 가져가 용돈을 마련할 수 있는 귀중한 장소였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풍요로워지면서 헌책의 쓰임새가 예전 같지 않은 탓에 헌책방 구경하기도 쉽지 않은데요. 책은 헌책이지만 거긴 사람의 손때가 묻어있고 정감이 있고 그리고 그 책을 봤을 많은 사람들의 삶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런 거를 요즘 젊은 아이들이 잘 모르는 것 같아서 그런 거를 좀 느끼게 해주는다는 점에서 이곳은 매우 중요한 책도 파는 곳이지만 또 문화나 교육의 장소도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나이 든 세대나 옛날의 추억들이 사라져가고 있는 현실이 매우 안타깝거든요. 책은 포장이 번지르르하다고 내용이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 안에 무엇이 담겼고 그리고 그것을 읽고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으로 훌륭하게 성장하느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헌책은 헌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사람을 만들 수 있는 중요한 그런 스승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곳은 매우 유익하고 좋은 곳인 것 같습니다. 골목 입구에 자리한 한 서점. 이곳은 현재 남아있는 책방 가운데 가장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데요. 그 세월이 무려 58년이라고 하니 보수동 책방 골목의 산 증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6.25 사변 당시에 참 이북에서 피라는 사람이 지금 요 그만 보문 건물하고 옆에는 전부 우리 집도 이게 벽이라 그 요 벽에 전부 이제 판자집을 지어가지고 좀 살게 됐단 말이지. 그 당시에 그때 이제 피라는 사람이 그 사람이 이름이 누군가 손정림 씨인데 손정림 씨가 이제 참 학고방 저 판잣집을 지어놓고 먹고 살기 위해서 호구지책이 생각이 안 나는 기라. 그래 뭐 학생들이 많이 지나가고 하니까 자기 가지고 있던 책을 이제 거기다 팔아가지고 밥 먹으려고 이제 내놓으니까 내놓은 저 싫어 막 팔릴 뿐이기라. 보수동 책방 골목은 한국전쟁 이후 부산이 임시 수도가 됐을 때 형성됐습니다. 한 부부가 미군 부대에서 나온 헌 잡지와 만화 등을 내다 판 것이 시초였는데요. 이때부터 피난민들이 생계 유지를 위해 3355 모여 책을 팔게 됐고 지금의 모습을 이루게 됐습니다. 지식에 목말랐던 이들의 발걸음으로 늘 북새통을 이뤘다고 합니다. 그래 그 당시에는 뭐 6.25 사변 당시에는 참 출판도 할 수 없고 저 외국 서적이라는 자체를 구입할 수도 없고 구경할 수도 귀한 기라.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자포로 간 것이 이어서 진열되니까 그 사람이 한 사람 두 사람 지식인들 보니까 아하 보수동 가면은 참 외국 서적도 구할 수 있고 볼 수 있구나. 이게 또 입소문이 나가지고 서울에 참 저명한 인사들도 다 내려와가지고 구입해가고
그 책 사는 자체가 낭만이 다 있어. 낭만이 있더라고. 딱 그 사람들이 책 하나 구해러 와가지고 이렇게 보다가 참 이제 자기 필요한 책이 딱 보면은 참 손을 탁 쥐고 내가 그렇게 구하고 싶은 책이 여기 있구나 해가지고 값을 구하가 사가는 거다. 그러던 그 시절이 요즘은 뭐 참 뭐 돈이 있고 뭐 손만 내밀면 뭐 책을 살 수고 있으니까 책에 대한 뭐 그 애착이 없고 그저 참 국민학교 학생이 책 사가듯이 그런 뭐 그걸 보니까 요즘 내가 좀 마음이 아프고 그렇지. 이곳의 역사를 알고 나니 힘들었던 지난 시절, 책에 대한 갈증을 해소해준 참 고마운 공간이란 생각이 듭니다. 골목 아래로 가면 또 한 곳, 보수동 책방 골목의 터줏대감을 자처하는 곳이 있는데요. 바로 이 책방입니다. 이곳을 처음 만든 아버지는 1950년대 헌책과 고물 노점상으로 자리 잡은 1세대 보수동 책방 골목지기인데요. 그 아들 양수성 씨가 20대에 덥석 아버지의 헌책방을 물려받았습니다. 가게 바로 옆에서 태어나고 자란 그는 지금까지 16년이 넘도록 젊음과 열정으로 이곳을 꾸려오고 있는데요. 일단 제가 김혁재에서 한번 나오면 저 책이나 드릴 거예요. 그 책방이 지금보다는 더 많았죠. 지금보다 더 많았고 양은 더 많았고. 근데 지금은 이제 서점 두세 개들이 합쳐지다 보니까 이제 조금 규모가 다 커지는 책방들이 많은데 옛날에는 지금 가게 하나가 뭐 두세 개로 쪼개져 있고 그런 경우도 많았거든요. 지금보다 책방 수는 훨씬 많았죠. 그리고 새 책방보다는 주로 한 책방 위주로 다 있었고, 근데 이제 80년대 이제 이후로 들어서면서 새 책방도 한두 개 생기면서 지금은 조금 재부되고 그렇죠. 1900년대 말까지는 사람이 신학기 때는 이것보다 훨씬 많았어요. 거의 뭐 매어 터질 정도로 어느 시점까지는 있었는데 이제 인터넷 서점이라든지 대형 서점들이 좀 많이 밀려오면서 좀 2000년대 초반부터는 많이 고전하기 시작했죠. 책방 수도 많이 줄어들기 시작했고요. 근데 이제 지금은 조금 최근 들어서는 이제 조금 책방 공부 자체가 좀 알려지다 보니까 사람 되게 많이 오는 편이죠. 천장까지 가득 쌓여 있는 책은 첩첩이 쌓여진 세월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는데요. 마치 시간이 멈춘 듯 이곳이 아니라면 이제는 그 흔적조차 찾을 길이 없어 보입니다. 젊은 패기로 그는 2004년부터 책방 골목 행사를 직접 주관하는 등 이곳을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오고 있습니다. 이제 책만 파는 공간으로서는 일반인들한테는 이제 좀 이슈가 되기도 힘들 테고 좀 좋다고 할 수도 힘들 테고 그 책방 골목이 가지고 있는 어떤 책과 관련된 콘텐츠를 이용을 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행사에 접목을 시킨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계속 진행을 해야지 좀 책방 골목이 살아날 수 있지 않나 뭐 그렇게 생각을 해요. 덕분에 보수동 책방 골목은 추억을 되새기며 재충전하는 장소로 또 문화를 즐기는 공간으로 변신 중입니다. 골목 여행을 하다 보면 헌책 말고 또 하나 눈길을 끄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고로케 가게입니다. 가티견엔 먹음직스러운 고로케를 보면 누구나 발길을 멈추기 마련인데요. 골목 구석구석을 누비며 책 고르느라 허기진 배를 채우기엔 이만한 것이 없습니다. 없어요. 한 젊은 커플도 고소한 고로케를 먹으며 잠시 숨을 돌려보는데요. 아유, 다니다가 배가 고파가지고 먹을 거 찾다가 직접 만드시길래 사람도 줄도 많이 서 있고 그래서 한번 사봤는데 맛있네요. 책방마다 이제 전문 서적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걸 만화책이 만화책, 소설책이 소설책 이렇게 원하는 거를 볼 수가 전문적으로 볼 수 있고 또 책자가 많은 책이 많으니까 내가 원하는 걸 가질 수 있고 그런 게 제일 장점이면서 또 생각보다 젊은 친구들도
되는 분들도 많으셔가지고 이게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느낌? 한국 전쟁 이후 조성된 거리다 보니 일대는 오래된 건물로 빼곡한데요. 이곳에 최근 벽화가 등장하면서 많은 이들이 찾고 있습니다. 칙칙한 채로 방치됐던 벽이 화사하게 변신하면서 헌책 구경과 함께 또 다른 볼거리가 됐는데요. 이처럼 포토존 역할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지인들 소개로 여기 오면 벽화 마을도 있고 책들도 많아서 아이들에게 좋은 그런 경험을 할 수 있겠다 싶어서 왔거든요. 근데 책도 보고 심심하지 않게 그림도 있고 이야기 책도 이렇게 벽화에 그려져 있어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여기 오니까 또 재밌었는데 다음에 또 오고 싶어요. 세월이 흐르면서 젊은이들 취향에 맞게 최근 이 오래된 골목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는데요. 헌책만 팔던 곳에서 커피 등의 음료를 팔기 시작하면서 요즘 인기 있는 북카페를 만든 것입니다. 아늑한 분위기의 책방에서 차를 즐기며 독서도 할 수 있는 공간인데요. 원하는 도서는 구입도 가능합니다. 저는 원래 책 이런 거 있는데 좋아하는데 헌책 이렇게 모여있는 처음 봐가지고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좋아요. 저도 이렇게 같이 차랑 헌책이랑 같이 책 읽으면서 차도 마실 수 있고 그리고 책이 이렇게 꽉 차 있는데 커피 냄새도 나니까 분위기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곳은 문옥희 씨 남편이 결혼 전부터 운영해오던 곳으로 카페로 만든 건 6년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저희가 옆쪽에 좀 조그만한 데 하다가 이제 이곳으로 넓혀서 왔는데 거의 한 5개 점포가 합해진 구조입니다. 출입구가 양쪽이 되다 보니까 헌책방 운영으로만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쪽에 신경을 쓰면 도로 쪽이 또 한산해지고 도로 쪽에 신경을 쓰면 골목 쪽 손님을 못 붙잡고 그러니까 궁리하다가 또 보수동이 이제 휴식 공간이나 이런 게 부족한 점도 있으니까 이쪽 도로변을 북카페로 하게 됐습니다. 예.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 책방의 주는 분명히 헌책입니다. 헌책방의 매력은 뭐니 해도 절판된 서적을 구할 수 있다는 건데요. 책더미 속을 순례하다 보면 오래도록 마음에 품고 있던 책이 마치 나를 기다리기라도 한 듯 비로소 얼굴을 내밀어줍니다. 이 책의 첫 번째 주인으로부터 시작해서 몇 손을 거쳐서 온 책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연들은 우리가 알든 모르든 모든 헌책이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 헌책방에 들어왔을 때 느끼는 특별한 그 느낌은 바로 그 책들이 가지고 있는 세월, 시간, 사연이 다 담고 있기 때문에 느껴지는 느낌, 특별한 느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책방에 들어오는 손님들도 들어오시면서 책 냄새 좋다라든지 되게 포근하다든지 뭐 굉장히 다양한 표현들을 하시는데 헌책방에서 느낄 수 있는 이 분위기나 감정은 다른 어느 곳에서 느낄 수 없는 특별함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책방 골목이라고 해서 책방만 있는 건 아닙니다. 한켠에 색다른 문화 공간이 있는데요. 이곳은 손으로 그린 그림 문자라는 뜻의 캘리그라피를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곳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하 갤러리에서는 작품 전시도 하고 있는데요. 아날로그적 감성을 담은 손글씨. 이는 디지털 문화에 익숙한 현대인들에게 신선한 의미로 다가옵니다. 책이라는 한정된 주제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다양한 예술 문화를 접하는 공간으로 책방 골목은 서서히 진화하고 있습니다. 오래되기도 하고, 그리고 이게 캘리그라피라는 게 종이하고 또 상관관계가 있고 책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게 걸맞는 거를 찾다 보니까 보성 책방 골목이 딱 맞는 것 같아요. 인터넷화되면서 옛 모습들을 사실 많이 잃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오래된 것들도 지켜나가면서 새로운 것들이 와야 하는데, 캘리가 제가 오면서 느낌은 캘리그라피라는 거는 새로운 거지만 종이라든지 붓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내 것하고 매칭이 잘 돼서 오히려 보성 책방 골목을 살리는데 캘리그라피라는 게 맞는 것 같다. 그리고 보성 책방 골목은 영원해야 하기도 하죠. 좁디 좁은 공간에 책은 천장까지 맞닿아 있습니다. 사람들이 겨우 지나갈 만큼의 통로만 남겨뒀을 뿐인데요. 외관은 조금씩 바뀌었지만 반세기가 넘도록 간직해온 속살만큼은 여전합니다. 그러나 전통을 이어가는 것 못지않게 이를 발전시키는 것 또한 중요한데요. 그런 점에서 영국의 헤이온 와인은 좋은 본보기가 됩니다. 인구 1,300명의 작은 마을이지만 지금은 100만 권이 넘는 장서를 가진 세계 최대의 헌 책방 마을이 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일본의 진보초는 고서를 다루는 헌 책방만 160여 곳. 또한 50회를 훌쩍 넘긴 진보초 고서 축제는 흥미로운 볼거리로 자리 잡았습니다. 보수동 책방 골목도 변신을 꾀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0년 문을 연 보수동 책방골목 문화관. 한국전쟁 이후 이곳 책방골목의 초창기 모습을 찬찬히 되짚어볼 수 있는 공간인데요. 뿐만 아니라 복합 문화공간으로 관광객과 지역 주민들을 위한 문화광자도 도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헌책방에 대한 기존 모델들은 뭐 일본이라든지 영국이라든지 이런 데서 모델이 많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들처럼 좀 사람들이 좀 더 손쉽게 찾을 수 있고, 또 이제 여기 오면은 못 찾는 책들, 또 구하기 힘든 책들을 구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여기 오면 뭔가 문화적인 뭐 행사들이 있다든지 아니면 문화적인 공간이라서 사람들이 쉽게 찾을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책방골목 구석구석을 누비며 보석 같은 책을 발견하는 낭만. 그리고 힘겨웠던 시절, 아버지 세대가 키우던 청운의 꿈. 켜켜이 쌓인 책들 사이로 추억은 차곡차곡 쌓여가고, 우리는 이곳에서 또 한 번 책 읽는 즐거움에 빠져드는데요. 고서 한 권이 주는 삶의 깊이야말로 보수동 책방골목을 찾게 되는 진정한 이유가 아닐까요? 조금 가고 나면 또 다른 놓고 또 팔다가 오면 또 도망가고. 내가 모르고 들었지만은 내 이 영혼은 업이 됐구나, 고맙다 이런 생각이에요.